네, 환경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가습기 살균제 이한 사망 및 어떤 폐질환 사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최근에 언론에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면 94년에 가습기 살균제라는 제품이 처음 상용화됐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중반에는 한 20여 종의 브랜드에서 연간 60만 개가 판매가 됐고요. 그 다음에 작년 5월 11일에 처음으로 원인 미상의 폐질환, 미확인 바이러스 이러면서 산모 연쇄 사망 사건이 언론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1년 11월에 김황식 국무총리께서 국무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요. 그리고 올해 2월 2일에 보건복지부에서,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실험 결과 PHMG라는 물질, PGH라는 성분, 이것들이 흡입 독성이 있다. 이렇게 최종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4월 13일에 시민단체에서 피해 사례를 좀 접수한 것이 174건이 되고요. 이 중에 사망자가 무려 52분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폐질환에 따라 폐나 심장을 이식한 분이 7분이 있었고요. 또 그 중에 40%는 가습기라는 물건이 가족이 같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특히 아이들, 영유아가 있는 데서 산모 같이 사용하고 이런 일이 많아서 가족 단위 피해가 40%입니다. 피해자의 반 이상이 3세 이하의 영유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 거냐고 하면은 이게 이렇게 치사율이 높고 또 이런 문제가 있는 물질이 20여 년간 버젓이 유통이 됐고 대기업 제품들이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런 식으로 생활 제품의 대규모 치사 사건, 화학물질 남용으로 인한 바이오사이드 피해 사례, 최고의 사건이라고 이렇게 학계에서는 평가를 할 정도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PHMG라는 물질이 독성이 없다. 그러니까 사용하는데 괜찮다고 이제 국가에서 시험을 해서 그렇게 유통이 된 건데 문제는 가습기 살균제면은 가습기에 넣어서 이렇게 흡입 독성이 있는지를 봤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 이게 다른 세정제에 원래 좀 많이 사용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쳤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망 사건이 있었다면은 어떤 유해 독성 물질을 관리 감독해야 될 국가가 그 책임을 다 안 해서 이런 사태에 정부의 책임도 있다고 이 선생님은 공감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습기 살균제 문제는 그동안 정부 차원의 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고, 공단에서도 향후 해당 사업 내에서 국민 생활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해서 각종 환경 유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보건 환경이 안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이 정부가 이때 국무총리의 피해 대책 마련하는 지시 이후에 사실 복지부가 가습기 살균제로서 질환이 일으켜지고 사망에 이른 게 맞다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피해자 당사자들은 이제 보건복지부는 이제 피해 대책은 본인들 소관이 아니라고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그 후에 어떤 정부 차원의 역학조사, 그러니까 피해자가 사실 역학조사를 대대적으로 벌이면 174건의 이제 하여튼 저는 상상 이상의 엄청난 숫자가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하고 요런 것들이 지금 후속 작업이 되고 있지가 않아서 제가 보니까 환경관리공단의 주요 사업 내역에 환경보건정책 지원 요런 게 있고요. 환경보건법령의 조직 및 정비, 그리고 유해물질 관리 강화, 그리고 유해물질 연구개발 강화 요런 목적들이 홈페이지에 아주 전면에 부각되어 있는데 그렇다면은 환경관리공단은 이 가습기 살균제 건에 대해서 좀 책임 있게 이렇게 이후에 대책을 마련하실 이런 이사님의 이야기는 있으십니까? 저희가 독자적으로 어떤 판단을 하고 결정하기보다는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성실한 조사가 필요하면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정황상 이제 환경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지금 이 가습기 살균제 유해 물질로 인한
어떤 그 대규모의 사고를 우리 환경관리공단에서 좀 적극적으로 다룰 의향이 있으신지 그 판단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 그게 대해서 제가 지금 공단 이사장으로서 어떤 뭐 독자적인 판단이나 어떤 결정이나 조사를 할 수 있는 입장이라기보다는 환경부 보건환경에 관한 그 정책 그 담당자들과 어떤 협의를 거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을 그리만 해주실 것 같으면 제가 환경부 장관님만 이틀 연속 모여서 질의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환경관리공단의 이사장님께서 제가 뭐 독단적으로 판단하시라 이런 말씀 아니고요. 예. 환경관리공단의 뭐 주요 사업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건정책 지원이고 이 환경보건법령의 조직정비고 여기에 저는 아주 부합되는 건인데 예. 너무 가슴 아프게도 예. 이 피해자들이 환경부에 환경보건법 제19조도 이거 하여서 피해 대책을 좀 마련해달라는 요청을 싸그리 무시했단 말입니다. 환경부가. 근데 사실은 이 환경보건법에 의해서 그 어떤 주요 사업을 하는 그 해당 기관이 지금 관리공단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여쭤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죄송합니다. 환경부의 어떤 결정에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실상, 네, 제가 이사장님하고 또 이렇게 따로 이렇게 업무 보고를 할 필요성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장하나 의원님, 그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여러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아주 예민하고 복잡한 문제라서 제가 좀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리기엔 좀 어렵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말씀드리자면 아까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근거해서 지금 환경부에 등록된 화학물질이 43,000개입니다. 근데 그 중에 15%의 잠깐만 더 되겠습니까? 독성 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하여튼 그 85%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유해 물질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고 그 독성 정보를 취합해야 됩니다. 일단은 지금 환경관리공단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아까 그 환경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독단적인 판단 못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정말 조속히 누군가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환경부 장관님한테 어제 이 질의를 못 드렸지만 환경보건법에 의해서 좀 조치를 해달라는 그런 시민들의 얘기가 있으면 전 정말 간담회 자리라던가 좀 그런 되게 전향적인 태도로 이사장님 임하셔야 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면피해 판정위원회 운영하고 계시고 네. 성면피해자 및 유가족 보제급여 조기 집행하는 이런 사업들 예.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건이 그에 준해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봉 의원님 하시는 건가요? 아니, 빠졌기 때문에 그러긴 한데 순서. 최봉 의원님 먼저 하실래요? 네, 한명수 의원님이 그 다음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